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주간 정원장 10월 1주차 Q&A 2탄 나갑니다. 자, 첫 번째 Q&A 국어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국어. 자, 슝슝원두님, 원장님, 오늘도 한 수 배우고 갑니다. 하하. 자, 아이 수능 대비학원을 알아보다가 한 학원을 추천받아서 설명회 갔는데 자본론, 실천, 이성, 비판, 카오스, 엔트로피 등등 정말 어른들이 봐도 어려워 보이는 책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책들 20권 정도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수능 국어 1등은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진짜 비문학을 위해 이런 어려운 책을 아이가 소화해야 할까요? 이런 배경 지식이 많으면 비문학 지문 소화가 쉽다고 하시던데 전 아이가 국어에 질려버릴까봐 망설여지네요. 원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와,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대답을 몇 가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의 경험을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카오스, 엔트로피 요거는 중학교 때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다 못했어요. 제 그 친구들 중에서 같이 과학고 준비하던 그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카오스, 엔트로피를 봤는데 그 서로 발표한 내용들이 약간 다 다르더라고요.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잘못 읽은 거죠. 요즘처럼 뭐 트레일러나 북 트레일러 같은 데는 막 설명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인터넷 검색하면은 요약 버전도 있고 해서 자기가 읽은 척 좀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시대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카오스 엔트로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과학반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같이 아이들이랑 과학고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읽었는데 저는 100%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읽은 흔적은 있어요. 읽은 흔적. 그렇기 때문에 읽지 말라고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읽어도 도움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비문학과 우리가 고전독서에 대한 로망들이 다들 좋은 뭐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있어요. 저도 고전독서로 뭐 아이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켜서 막 마치 시카고대 뭐 더 그레이트 북스포엔처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비문학과 고전독서는 저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트레이닝의 방법과 목적이 그리고 성취된 결과의 영향성이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독서라는 건 숲을 만들어가고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문학은 나무를 분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숲 분석하는 거랑 나무 분석하는 건 저는 좀 구분해서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비문학 문제풀이로 좀 더 우리가 왜 좀 자세히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비문학이라는 게 짧게 짧은 사이즈의 글을 되게 논리적 구조로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요? 구조랑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리를 연결시켜서 논리적 답안을 도출하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정확한 어휘력이 필수고요. 배경 지식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크리티컬한 포인트죠.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리고 심지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배경 지식도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이도 있는 글들을 뽑아서 가져왔을 때 어디까지 내가 배경 지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못 만들어요. 제가 경제학만 한정해서 사회에서 경제학이 사회 안에도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경제만 뽑아서 거기서 꼭 알아야 되는 제시문 뽑아서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경제학 제시문 나왔을 때 무조건 만점 맞는다? 저는 보장 못하겠어요. 물론 제가 뭐 어떤 분 국어를 가르치신 분은 저한테 네가 실력이 부족해서 라고 뭐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대치동에서 국어 강사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 배경 지식 만들어서 뭐 국어 능력을 만든다 이런 거 대치동에서 유행한 적 있었는데 요즘은 대치동에서 그런 포인트로 이제 수업을 많이 여시는 분들 되게 적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졌겠죠. 하지만 되게 재밌게도 초등학생이랑 중등 저학년들 대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들 저희 이제 프로그램 와서 제가 상담하게 되거나 컨설팅하게 되면 한번 예전에 했던 책들 다 끄집어내서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막 엄청 특이한 툴을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면 어딘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런 특별한 방법론이 있다면 제가 존경하고 인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자, 제 입장을 말씀드려야 된다면 독서와 비문학 훈련 자체는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독서는 간접적인 비문학 문제풀이와 능력치를 만드는데, 즉 막말로 수능 1등급 만드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국어 강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시험 적합성을 얘기할 때 수능 1등급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에서는 무조건 독서량이 많아야지만 수능 1등급이 되진 않습니다. 텍스트를 읽은 양이 많은 건 도움이 되지만 그 비문학 분석 능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제가 영어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탭스랑 토플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무조건 1등급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다. 1등급을 만들고 탭스랑 그 다음 단계에서 탭스랑 토플을 해라 라고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지만 독서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비문학 만들고 독서해라 요거보다는 둘을 구분한 상태에서 독서로 비문학을 잡는다, 수능을 잡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방법론은 되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특성 분명히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고등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아예 그 글 읽는 능력, 분석 능력이 생겼을 때 고난이도 고전 비문학 독서. 왜냐면 자본론 이런 거는 자, 서울대 그 경제학부 학생도 자본론 그리고 뭐 화폐 이자에 대한 일반 이론 이런 거 케인즈 책 안 본 친구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보긴 봤어도 다 풀버전 제대로 읽고 분석해서 자기 논문에 녹여내거나 이런 친구들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주변에 진짜 다 물어봤어요. 제가 그 대학원 들어가면서 너 케인즈랑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뭐 책들 다 읽었니? 이러고 물어보면 그 뭐 다 읽었다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읽은 친구들도 사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대학생들도 그런데 이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런 책들을 읽히는 건 그 분석해서 능력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책을 한번 접해본다 이 개념은 되게 좋습니다. 특히 책들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 뭐 이런 책들은 괜찮아요. 그런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등까지는 저는 고전 문학 중심의 독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 요즘 되게 많이 안 읽잖아요. 자기 감수성 함양과 그리고 그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라도 저는 문학 작품 많이 읽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중학생들한테는 특히. 그리고 초등까지는 관심사 중심의 책을 그냥 이것저것 많이 다양하게 읽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독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독서 전문가님들이 쓴 책들이나 그런 그 유튜브 많이 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내린 결론이긴 한데 제 그 수능을 맞춰야 되는 또는 내신 공부, 국어 공부를 해야 시켜서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그런 고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점수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간접적일 뿐이에요. 간접적이라면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건 효율적이진 않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지쳐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봐도 힘든데 애가 보면 더 힘들겠죠. 우리 아이가 정말 지적으로 뛰어나고 막 반짝반짝 거려. 그러면 돼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럼 부모님 다 알아요. 네. 다 아세요. 아, 우리 애는 이런 거 봐도 되겠구나. 이러면 봐도 돼요. 되게 재밌구나. 괜찮아요. 하면 좋습니다. 그런 애들은 효과 바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즉 어려운 영어 원서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토플이나 탭스에 고득점을 받지 못합니다. 원서만 읽는다고 해서 실제로 부모님들 이제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나 뭐 토플이나 대학 때 탭스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원서 많이 읽고 내가 자료 많이 읽었다고 해서 토플 점수가 한 번에 띵 나오나요? 탭스 점수 한 번에 띵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험에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준비와 그 능력치를 키우는 건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릴게요. 수준에 맞는 독서량 늘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즉 제가 국어 능력과 국어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트레이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고통스러운 공부는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보시는 시각이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 아이를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을지 아닐지 판단했을 때 빨간 알람이 울린다. 그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저의 영상은 추천해 주셔야죠. 라이크. 자, 추천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자, Q&A 전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과목이 여러 개 겹쳤을 때는 제가 전 과목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잠시만요. 자, 전 과목 K님 혹시 중등 강의 엠베스는 어떤가요? 전 지금 쓰고 있는데 학생인가봐요. 자신에게 맞는 2, 3타 강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1타 강사 듣는 게 맞을까요? 한 번 도덕기가 이런 것도 점수 챙겨야 하나요? 저런 과목들 중 나중에 의미가 있을까요? 시행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나요? 유튜브 봐도 방법이 많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계획 짜는 거여서 그 학생의 고충이 되게 확 느껴지네요. 부모님들도 이런 거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3번은 자, 대치동 장원장 채널 잘 구독해 주시면 그리고 이미 찍어놓은 영상에도 내신 대비법들 되게 많아요. 그런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준비할지 챙겨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제가 1, 2번은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1번과 2번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1타보다는 중등에서는 중등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내신이건 뭐 중등에서 공부할 때는 코드 맞는 강사님 걸 듣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릴게요. 특히 자, 인강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듣는 자세만으로도 훌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강 혼자 들었을 때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예습 꼭 하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예습하셔야지 인강이 더 잘 들리는데 꼭 1타 강사님 강좌를 듣지 않아도 돼요. 고등 선행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3 때 파이널 문제 특강이나 고난이도 문제 특강 들을 때는 수준이 되게 높은 친구들은 가능하면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1타 강사님들 중에서 골라서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리지만 내가 선행으로 그 고등 과학을 한다, 고등 수학을 한다 이럴 때는 나한테 코드가 맞는 내가 좀 들을 때 편할 수 있는 강사님 들어도 어떤 강사님 들어도 개념이나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훌륭히 설명해 놓으셨고 정리 잘 해 놓으셨습니다. 비는 부분 없게. 자, 그래서 1타보다는 지금 들으실 때는 코드 맞는 강사님 거 들으면서 공부의 실천력을 더 높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저희 때도 고민 많고 지금도 학부모님이 아이들도 어머니한테 얘기하죠. 엄마 한문 안 해도 돼. 기가 버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정확히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문 하세요. 한문 양도 솔직히 안 많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물론 학교에 따라서 강남권 학교들은 한문이 엄청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한문을 해놓으면 국어에서 고난이도 어휘가 나왔을 때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자 공부, 사자성어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에서 한문 나갈 때 시험 대비할 때 한번 바싹 같이 해주시면 국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은 통합사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합사회 이게 도덕의 통합사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통합사회가 뭐죠? 고1 때 배우는 내신이죠. 통합사회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왜인지는 제가 이따가 근거 자료를 딱 제시할게요. 그리고 중등 전과목이라는 게 저는 다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악, 미술, 체육까지도, 기가까지도 현대인의 교양이 많았으면 좋겠다. 많은 걸 다양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중등 과정이 진짜 현대인의 교양입니다. 내용 정리 너무 잘 돼 있고요. 저는 그 기가도 되게 재밌었어요. 기가에서 뭐 요리를 하거나 뭐 태극함을 만들거나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그런 경험치들이 인생의 교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전과목은 좀 흥미를 가지고 재미가 없어도 다양하게 접근해보시고 시험 대비할 때는 어차피 열심히 하는 거 버리지 마시고요. 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왜 이런 기타 어떻게 보면은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들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지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통합사회. 자, 통합사회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향개발연구원 이래서 교육과정 평가원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에요. 국제기관입니다. 국제기관 맞나요? 하여튼 국가에서 만든 그 연구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통합사회 파트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연구의 목적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사회도덕교과 필수인 통합사회 교육과정 초안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즉 통합사회는 사회랑 도덕을 통합한 필수 기초과목입니다. 즉 중등에서 내가 도덕을 버린다? 통합사회의 일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을 기회를 그냥 뻥 차버리시는 거예요. 통합사회 책 열어서 한번 보세요. 도덕에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과 겹치는 내용들 당연히 꽤 있습니다. 중학교 때 사회랑 도덕을 쫙 잘 모아가지고 통합사회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위해서라도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근거 있는 얘기죠? 그리고 전과목 기특과목까지 저는 다 왜 챙겨보라고 하냐면 상위권 대학에서 수시라는 건 학생부 특히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죠. 전과목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수시를 애들이 다 겪고 나면 선생님 저 과목들 다 꼼꼼히 챙겨볼 걸 그랬어요. 그거 안 챙긴다고 내가 국영수 과목 시험 성적 좀 더 잘 받는 거 아니었을 텐데 기술 과정 음악 미술 체육 한문 이런 거 다 챙겼으면 왜냐면 내신 성적 입력할 때 다 집어넣고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내신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 보면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입력해서 점수를 보면은 내가 자잘한 과목까지 챙기지 않았었던 게 좀 후회되는 케이스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너무 버리는 걸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해버릇하면 고등학교 때 진짜 쉽게 버리고 나중에는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가시고 싶은 분이라면, 특히 서울대 가시고 싶은 분이라면, 나 아직 서울대 가능성 있어 생각하시는 분은 무조건 저는 다 꼼꼼히 챙기는 연습 충분히 하시라고, 중등 내신 점검학 관리 연습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자, 그리고 황혜련님, 오늘도 정성 가득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 주신 어머님들 덕분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 그 시간들을 지내왔을 텐데 아이와 자꾸 엇나가고 있는 요즘, 원장님 마지막 말씀에 초심을 지키려 노력해야겠습니다. 학부모가 아닌 부모가 먼저 되어야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멘트 되게, 네, 학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멘트 진짜 가슴을 딱 울리네요. 자, 원장님 댓글 중에 잡서 공부법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직 못 봤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습서 완전 디테일 찐 공부법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갑니다. 좀 약간 편집 늦어지면 토요일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진짜 많아져서 자습서 공부법 1, 2편으로 나눠서, 국어 자습서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국어 자습서 공부 정확히 하는 법, 그게 잘 잡히면 고등학교 때도 유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습서 공부하는 법 엑기스 진짜 찐 컨텐츠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나님,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어느 학원에 계신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학원이 이렇게 준비하고 골라라, 요 컨텐츠 할 때 말씀드린 거죠. 이게 저도 고민이죠. 왜냐면 그 학원 시장과 부모님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학원 실장님들도 수업을 다 들어가 보지 않기 때문에 수업이 뭐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원장님들도. 그러니까 학원 시스템 중에서 저희 학원들은, 저희 강사님들 뭐 하는지 제가 다 알고 같이 트레이닝하고 만들지만, 그런 팀워크 좋은 학원들은 되게 드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선생님은 그래도 걸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으시라고. 그리고 찾다 보면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나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좀 찾아다니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학원에서도 뭐 강사님이나 그 상담실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물어보셨을 때 답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어봐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드런걸님, 원장님 이번 주도 알찬 정보 감사드려요. 중2아이 수투 선행하고 있고 화학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학, 화학 병에서 하는 것보다 수학에 올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수투까지 다지고 다진 후에 과학하는 게 나을까요? 현재 수원은 개념 누적 테스트 하고 있지만 문제는 풀지 않고 있어요. 아니면 수학과 병행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원장님 소중한 조언 듣고 싶습니다. 자, 이분한테는 이 선택 고민이죠. 이 선택 고민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학기 중이랑 이건 방학 때는 다릅니다. 저는 방학 때는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수학만 무조건 먼저 많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그 수학만 하는 것도 되게 허걱허걱해. 그럼 거기다 과학 선행을 얻는다? 관계가 안 좋아지는 시작이 되겠죠.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화원 인강을 좀 너무 힘들어하면 재미로라도 듣게 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2니까 학기 중에 내신 대비 기간에 들어가면 되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럴 때는 너무, 특히 빡센 학군에 있는 경우에는 그 화원 공부까지 병행해서 되게 힘들게 가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가볍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하지만 얘가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는데 재밌어 해,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도 해보자 라고 파이팅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자녀가 이제 과학 공부하는 것도 좀 즐거워한다. 근데 너무 빨리 나가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스트레스 받지 않을 레벨 정도로 우리가 뭐 일주일에 3개 들어보자, 4개 들어보자. 자, 시험 기간 때는 좀 완급 조절해가면서 어떻게든 조금씩 이어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너무 무리해서 듣지 않는 건 추천드릴게요. 근데 너무 수학만 올인하면, 수학을 진짜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거 할 때 공부 텐션 떨어지고 수학만 집중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학기 중에는 수학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학 때는 다시 병행. 저는 병행하는 거에 좀 한 표. 하지만 병행하는 정도는 아이가
습득하는 수준이나 아이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머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같이 하시는 거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71TV님, 원장님 소중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 올릴 때마다 감동입니다. 저도 질문해 주실 때마다 감동이에요. 지금 좋은 질문들 많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원장님 안 계셨으면 홍보하는 아이 어떻게 도와줬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건 공부에 관한 질문 아닌데 원장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잘 키워내려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저희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훌륭하게 키운 아들 맞는지. 자, 그 시대에 좋은 과외까지 알아보셔서 가르치신 거 보면 교육 열정이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부모님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도 원장님 같은 아들로 키우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 저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이건 공부에 관한 질문 아닌데 그래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아 고민까지 해결해드리는 원장입니다. 저희 어머님 교육법, 물론 저에 대한 스토리, 저희 어머니, 제가 그냥 되게 편하게 자라고 막 곱게만 자란 아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대학로라고 강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되게 험한 지역에서 저는 컸기 때문에 제 공부 스토리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 될 때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교육법, 제가 생각하는 교육법이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검증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게 저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교육법을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이 5가지의 방법을 지키셨던 것 같아요. 5가지 방법을 메인으로 저를 교육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위탁.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찾는 거,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좋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잘하니까 잘할수록 더 좋은 선생님 찾아다니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어떤 걸 했냐면 중학교 때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볼링장에 아침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볼링 또 배워두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운동까지도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팀을 짜서 볼링 수업을 배웠어요. 여름방학 내내. 너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진짜 아침 되게 일찍이어서 볼링장 오픈하기 전에 선생님이 저희가 아이들이 꽤 팀으로 했으니까 맨레인을 잡고 하는데 재밌기도 했고 볼링에 대한 진짜 자세 이런 것도 배우는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음미체까지도 저희 어머니 좀 신경 쓰셨는데 좋은 선생님을 계속 찾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탁하시는 거 잘 하셨고요. 그리고 준비.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 어머니가 바쁘셨기 때문에 장단기 전략을 지속해서 고민하시는 거. 좋은 고민을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하면 좋은 솔루션이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누구한테 맞는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준점을 사실 가장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도 기준 잡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기준에서 장단기 전략을 계속 고민하는 거, 이 고민이 정말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투자, 기회를 주고 잘하면 추가 투자를 합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운동했어요. 둘 다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공부 투자 막 해주시고 동생은 좀 시키다 안 하면 빼버렸어요. 학원도 보내도 딱 한 달도 안 돼서 빼버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되게 박하고 단호하게, 하지만 얘가 운동할 때 되게 열심히 한다. 검도 선수로 전국체전 나중에 우승도 했었거든요, 동생이. 근데 그 부분의 서포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면.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희 어머니는 책임을 지면 자유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책임지고 잘 알아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선을 넘으면 훈육을 진짜 세게 했어요. 제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혼난 적도 있어요. 제가 문제집 학원 갔다 왔는데 과제를 다 해놨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밤에 펼쳐보셨는데 안 돼 있어. 바로 깨워가지고 밤에 엄청 혼나고 잠 안 재우고 항상 그러시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선을 넘은 걸 진짜 귀신같이 아시더라고요. 선을 넘으면 정말 그 대신 그건 되게 단호하게 끊으셨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강력한 원칙에 따른 훈육이 정말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또 보면 안쓰럽고 하지만 절대 안쓰럽지 않다고, 얘네 배부리 먹고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단호할 때는 진짜 굶기기도 하고 용돈 끊고 외출 금지 시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원칙, 세상에는
원칙을 넘어서면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봐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어릴 때도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네가 내 원칙을 어기면 그건 허용할 수 없어. 페널티 받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혼날 때마다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너무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범. 이게 정말 진짜 너무 큰 케이스, 큰 의미를 가지는데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셨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엄청 열정적인 워킹맘이시고 사업가셨기 때문에 제가 엄마보다 뭘 열심히 해도 저희 어머니보다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공부를 진짜 밤새 하고 새벽까지 늦게 해도 우리 엄마가 더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불성실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그냥 많이 보여줬으니까. 제가 독서 관련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가 많이 보시면 아이는 따라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5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육법을 가지고 저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 뇌피셜이고요. 어머니 의견은 또 정리해서 한번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류가 있었어요. 여기서 요거 지적해 주신 분이 있는데 내용 정리한 다음에 댓글을 정리해서 인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오류 정정하는데 제가 지난주 최신 교육 정보 할 때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라고 소개해서 요거 명칭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 자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학영재고 8개 과학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초중고 교육법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학교가 제정됐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돼요. 서울과학고나 대전과학고 같은 경우는 원래 과학고에서 이제 영재법이 만들어지면서 과학영재고의 분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명칭은 그분이 써주신 댓글에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었어요. 대전과학고 같은 경우는 총동문회, 재학생 다 교직원 다 해가지고 투표했는데 과학영재고 아니라 과학고 유지하자 이랬다고. 그게 진짜 중요한 찐 정보겠죠. 대전과학고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래서 서울 과학영재고들 8개 명칭을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정정 드리고 이거 수정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정해주는 저도 100% 당연히 맞지 않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시다가 또는 전문가님이 보시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저도 반성하고 고치고 다른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주간장원장 Q&A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다다음 주에도 또 정리해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맘의 필수 채널 대치동 장원장 시즌4 공유 부탁드려요. 이번 주 Q&A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